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3월 23일이고요. 공매도를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공매도 재개, 그리고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한미 증시 이슈, 그리고 삼성 SDI 유상증자, 하나 에어로스 유상증자에 대한 앞으로 투자 가치를 좀 분석해 보고요. 3년 내에 3배 상승 가능하다는 종목,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그 내용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증시 호악재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당분간 조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보다는 그 당분간 올해 국장이 더 유망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 지난주에 유상증자 신청해서 주가 급락했죠. 저점 매수의 기회일까 아닐까. 그리고 삼성 SDI 유상증자 이제 4월 달에 청약 앞두고 있는데 주가 복원력은 얼마나 가능한지 좀 살펴보고요. 2차전지 슈퍼사이클은 언제 올 것인가. 대비해야 된다. 저점은 지나가고 있다. 그 흐름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에 어떤 종목 타겟되는지, 그리고 3년 내 3배 상승할 종목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어떤 투자 가치 흐름을 좀 살펴보는 흐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제가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급증하지는 않고 있어요. 또 투자를 또 잘 모르신 분도 있고, 아마 구독하신 분들에 대한 열동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 가치를 인정하는 거고, 제가 그 과거에 기자로 투자 분석했던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충분하게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 증시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죠. 4월 2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눈치 보기가 극심한데 주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죠. 뭐 저점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먼저 미국 증시 상황을 좀 잠깐 한번 지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지금 다우지수잖아요. 다우지수. 다우지수가 일봉인데 지금 45,000포인트가 했던 때가 작년 12월 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쌍봉을 딱 찍고 이렇게 지금 48,000까지 빠졌다가 지금 41,900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인지 한 번 더 무너질 것인지 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클로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여기까지 39,500까지는 하락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2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17,000대 지금 이렇게 횡보가 있잖아요. 나스닥도 보시면, 그런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사이클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왜 미국 시장이 왜 그러냐면은 다우와 나스닥이 지난주에도 개장초는 강했다가 후장에 무너지잖아요. 이 자체는 시장의 지지력이 없고 시장에 대한 확신성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지금 GDP 성장률이 지금 2.3% 나왔어요. 이 GDP 한번 볼까요? 미국 GDP 한번 볼게요. 미국의 GDP 성장률인데 GDP 성장률이 2.3% 나왔어요. 그리고 국내 총생산 수치를 한번 볼게요. 24년도 28이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27.7이었고요. 22년도에 26%였습니다. 이 GDP 성장률 도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GDP 성장률인데 이게 지금 24년도, 그 다음에 23년도, 22년도, 21년도, 20년도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고, 그 다음에 19년도 쭉 보시면 국내 총 생산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업률 4.1%였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지난 2월 달에 2.4였어요. 1월 달에 2.3. 뭐 소폭 올라지긴 했지만 뭐 어느 정도 뭐 선방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3월 20일 날 한 주간에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3월 20일 날 22만 3천 건이었고 3월 13일 날 22만 건이었습니다. 소폭 늘었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그 달러의 흐름은 매우 중요한데, 달러가 강할 때 미국 증시가 강했고 달러가 약할 때는 미국 증시가 전통적으로 약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미국의 달러 인덱스로 보게 되면은 지난 토요일 날 104.9원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4.09였는데, 이 달러 인덱스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의 달러 인덱스 보세요. 지금 이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여가 있는데,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0 찍고 쭉 떨어지고 있는 기죠. 그 다음에 22년도에 증시가 아주 강했을 때 달러 인덱스가 좋았고, 그 다음에 좀 하락 조정 거쳤다가 이렇게 박스를 걷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매우 견조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선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가느냐, 그 지표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원 달러가 1046원이죠.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040원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 달러 환율 흐름인데, 21년에 1150원 미만에 있던 것들이 22년도 후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23년도 떨어졌다가 24년도 오르고 24년도 말부터 이렇게 1400원대 좀 고차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이 원달러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가, 그런 걱정을 좀 하잖아요. 그럼 일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엔달러가 지금 149엔이거든요. 1달러당 149엔. 그러면 일본도 보시면 이게 지금 엔달러인데, 일본도 149엔인데 일본도 지금 작년에 160까지 갔다가 달러당 160원까지 갔다가 지금 150엔 근처에 왔다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 이전에는 110엔 근처에서 있던 것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좀 올라왔단 말이죠.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그 이른바 달러에 대비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고, 엔화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가 강했던 반면에 아시아 증시 화폐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경제가 좋다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좀 높다고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트럼프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트럼프는 약간의 미국 증시의 약세를 용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세를 용인하고 있는데, 올해 중하반기에 미국 증시의 강력한 흐름을 견인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의 하락을 지금 용인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향후에 미국 증시는 2번 정도 올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이제 연준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시점에 전후해서 강력한 시그널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의 하락의 원인은 기업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매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브로드컴이나 모든 주가들이 이렇게 고점 대비 한 20% 떨어진 이유는 실적이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기간 조정은 어차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 주식을 단기가 아니고 트렌드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죠. 어차피 이제 지금 저점 매수에 재진입이 가능한 시점이 되고 있죠. 하지만 기존에 고점에 사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지금 매도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견조하고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국내 증시는 약간의 좀 그 국정 질서 불안감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는 올해는 좋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년간 눌렸던 그 이 반등 탄력이 좋고 이 주가의 복원력이라는 것이 작동되는 시점에 와 있다. 또 하나는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에 유동성 장세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는 글로벌 트렌드죠.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시켰죠. 따라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해 2번 정도, 미국과 연동해서 2번 정도는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새 정부가 만약에 출범을 한다고 치면, 뭐 여든 야든 출범한다고 치면은 분명하게 증시 부양과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회복과 경기 또 주식시장 활황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앞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 SDI가 이제 황제주였다가 8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뭐 20만 원대까지, 19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그 2주 전에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지금 주가가 이 주식이 저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죠.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좋은 주식을 좀 갖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투자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삼성 SDI가 이제 유상증자에 그 2조 원을 내걸었는데 발행 주식 수는 한 1,100만 주 정도 됩니다. 1,100만 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캐즘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캐즘을 극복하고 슈퍼사이클을 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2차 전지 슈퍼사이클을 언제로 보고 있냐? 삼성 SDI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리서치가 강하죠. 삼성그룹의 장점은 삼성경제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그룹의 리서치를 매우 강하게 합니다.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나죠. 따라서 삼성그룹이 보는 2차 전지의 슈퍼사이클은 27년도와 28년도에 걸쳐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못 믿게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소신 투자 선택이고 주가 복원의 법칙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볼게요.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이 회사의 어떤 주가의 가치 어떻게 보고 있냐.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이제 지금 이것은 증권사가 분석한, 이것은 이제 IM증권입니다. IM증권이 분석한 삼성 SDI의 향후의 실적에 대한 예측이에요. 먼저 이것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잘 안 잡히는데, 자, 이것부터 보죠, 이것도. 자, 이것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 22년도가 있고, 2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가 있죠. 이 삼성 SDI 4년도에 매출액은 16조 5,900억이고, 영업이익은 3,600억이고, 순이익은 5,900억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내년도 흐름 볼까요?
내년도 안 좋아요. 올해죠, 올해. 25년도. 올해 미래에셋증권이 예측하기에는 올해 매출액은 14조 정도 예측하고요. 영업이익은 2000 영업이익은 363억 정도 예상돼요. 363억. 그리고 순이익은 599억. 이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삼성 SDI의 올해 25년도에 매출 실적 전망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26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은 매출액이 20조에 회복되죠. 이 20조의 가격은 22년도와 23년도의 가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 1조 8천억은 22년과 22년도에 주가가 80만 원 가던 시기에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26년도에 내년이 되겠습니다. 2조 400억 정도가 순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3월 20일 날 발표한 리서치 자료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발표한 자료인데 26년도에는 20조 매출에 영업이익 1조 8천억, 순이익 2조 예상이 되고 올해 25년도는 매우 부진합니다. 14조에 영업이익 260억, 순이익이 한 5,4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이 발표한 지금 삼성 SDI의 주식시장의 향후의 전망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M증권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올린 건 IM증권 자료입니다. 그래서 IM증권 자료인데 IM증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것은 이제 크로스로 하기 위해서요.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게 이제 25년도, 26년도치입니다. 26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2조 700억 정도 예상을 했어요. 26년도. 이게 IM증권이 1월 31일 날 내놓은 리서치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삼성 SDI는 올해는 25년도는 아마 최악의 흐름을 맞고 작년에 최악이었는데 이미 23년도, 4년도, 5년도 이 3개년에 걸쳐서 최악의 그 사이클을 지나가고 올해 25년도 3분기 사이클부터 회복이 되어서 26년도 사이클부터 굉장히 좋아지고 27년도, 8년도에 슈퍼 사이클을 맞는다. 뭐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투자 내역을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투자 내역을 한번 보세요. 투자 내역을 보면 일단 전고체 배터리에 이제 4,500억을 투자하고 2027년도 양산하고 그리고 미국 GM사에 합작 투자하고 헝가리 공장 건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삼성 SDI의 그 실적을 한번 볼게요. 그동안 실적 봐보세요. 지금 삼성 SDI 실적을 보게 되면 24년도 PBR이 0.84죠, 그죠? 그 다음에 23년도 1.71, 22년도 2.4, 그 다음에 21년도 2.98이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지금 88.24 정도 나오고 있죠, 그죠? 이 부채 비율. 이게 21년도 69.9, 22년도 75, 23년도 70, 지금 88. 부채 비율이 늘었죠. 88. 물론 부채 비율은 여전히 양호한 흐름인데 이 부채 비율은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른바 그 삼성 SDS 자산이 한 10조 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이렇게 유상증자를 선택한 부분은 나름대로의 자산을 좀 이렇게 좀 그 향후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신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삼성 SDI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주식을 본다고 치면은 지금 삼성 SDI는 주가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지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 SDI의 그 이른바 21년도 실적, 주가 82만 원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 실적, 이때가 이제 그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전후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뭐 예를 들어 3천억대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졌어요. 그러면 26년도에 내년도에 결산, 그러니까 27년도 4월 달에 결산됐을 때 내년도에 삼성 SDI의 실적은 영업이익이 한 1조 8천억, 순이익이 2조 원 정도가 이른바 미래에셋증권과 IM증권, 외국계 IM증권이 내놓은 지표 자료입니다. 이 자체가 올해 지금 2차 전지의 그 바닥이 지나가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 움직이진 않았어요. 따라서 이 반도체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증권시장에 올해 한 2분기의 테마 사이클은 2차 전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전 그렇게 보고 먼저 움직인다는 선점의 사이클로 본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사이클은 2분기 사이클부터는 이제 관심 있게 움직일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정리하면 삼성 SDI가 80만 원과 지금 이제 20만 원 전후에 와 있는데 이제 4월 달에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죠. 이제 다음 달에 18일 날 이제 유상증자를 확정적 배당락을 짓는데 이 과정까지의 주가는 매우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아마 이제 이 네이버의 토론실을 보게 되면 일부의 투자자들은 뭐 주가가 공모가가 이제 유상증자 공모가가 16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금 안 산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다리는 저점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설령 그 저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것은 기회일 것이다. 또 하나는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합니다. 따라서 선행 주수로 본다고 치고 최악의 상황으로 본다고 치면 주가는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 모드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삼성 SDI 지표를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삼성 SDI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 SDI의 이렇게 또 다른 지표를 한번 볼까요? 삼성 SDI의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부채 순 차입금 비율을 보게 되면은 차입금이 22년과 23년에 비해서 작년에 44.9% 높아졌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삼성 SDI가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운데 주가가 약간 빠지더라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좀 선택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설명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투자할 수 없고 주식시장은 이른바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하나에어로스의 유상증자. 하나에어로스가 주가부터 볼까요? 하나에어로스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자, 하나에어로스 주가부터 볼게요. 하나에어로스가 이제 지금 78만 원까지 갔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62만 9천 원에 마감했어요. 그죠? 그래서 61만 원이 이탈됐다가 이렇게 62만 9천 원에 마감했어요. 그죠? 자, 이거 이제 그 유상증자 가격은 60만 9천 원이에요. 60만 9천 원인데 주가는 62만 9천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거래량 이렇게 동반되었어요. 이제 이 주봉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그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에어로스는 이번 유상증자가 물론 주식을 하락하게 하는 그런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식 수가 많아지고 또 부담감이 될 수가 있겠죠.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하지만 필요한 조정을 잘 받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단 매수의 조건이 있어요. 매수의 조건은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주가가 출렁출렁 많이 할 거예요. 유상증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렁출렁 할 때 주가가 좀 많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마다 분할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3월 31일까지 이제 공매도가 이제 타깃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하나에어로스는 공매도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전후의 하락 지지선 확보 시마다 저점 매수가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 내용을 보고요.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에어로스의 이제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 하나에어로스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24년도 보시면 매출이 11조 2461억에 순이익이 2조가 넘어요. 2조 5천억. 하지만 1년 전에는 매출 9조에 순이익이 9,700억이었어요. 22년도에 매출 6조에 순이익이 1,500억이었어요. 1,500억, 9,700억, 2조 5천억. 이렇게 순이익이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에어로 주식 다시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주가 올라가는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올라갔죠. 이제 22년도부터. 22년도 쭉 가잖아요. 3년도, 그 다음에 4년도. 이렇게 올라간 것은 여기 있는 이 이익점하고 비례해서 이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하나에어로스의 주가의 상승의 내용은 뭐다? 실적, 영업이익, 매출, 순이익 이 세 가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매출과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줍니까? 줄진 않아요. 방산 테마는 27년도까지 계속됩니다. 27년도까지. 그리고 하나에어로스가 이제 하나조선을 인수했죠. 일대주주가 됐죠. 1조 3천억을 현금으로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조선을 인수하게 되면은 아마 하나에어로스가 이제 지분법을 평가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가 대주주가 되어서 하나오션을 실적이 나오게 되면 조선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좋게 되면 지분법 평가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더 데이터는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하나에어로스 투자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점을 우려하냐면 여기 PBR. 이 PBR 보세요. 이 PBR은 뭐냐면은, 회사의 주가 대비 자산 순가치 비율입니다. 따라서, 기준은 1로 하고, 지표가 1보다 높으면, 주가가 좀 과다하게 좀 반영이 되었다, 상승했다고 보는 거고,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됐다고 보통 판단을 하죠. 하지만 오로지 1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2.97이에요. 2.97. 2.97은 좀 타겟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제거가 되면 하나에어로스는 유상증자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공매도 타겟이 되는데 그때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 하락폭이 클 때는 저점 매수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까지는 적어도 4월 달에 권리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출렁출렁하고 공매도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등주 이야기.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의 자금 운용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매번 올라가지 않잖아요.
어떤 특정한 테마가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떨어지면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를 투자한 사람은 이 파동의 사이클을 매우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주가가 이유 없이 이렇게 차익 매물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때 아유 무서워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영업, 실적, 업황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때는 비중을 늘려가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특히 대형주는 연기금과 외국인과 기관이 매일 사지 않아요. 사는 타이밍과 파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주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가 이제 대장주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타겟주가 되어서 매우 강세 구간, 등락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는 이 물량 평준화 법칙이 작용한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물량 평준화 법칙. 이 물량 평준화 법칙이 뭐냐? 특히 대형주도 그렇지만 중소형주, 자본금 500억 이상, 500억 이하의 주식들, 자본금 500억 이하의 중소형주는 물량 평준의 법칙에 따라서 일정 부분 하방 조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어느 순간이 되면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신고가를 낸다. 특히 신규주, 우량한 신규주가 못 간다는 종목군들, 회사도 좋고 부채 비율도 좋고 다 좋은데 못 가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물량 평준화 법칙이 거치고 나면은 주가는 올라가요. 그 흐름을 좀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